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통역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업무를 계속해서 하면서 알게 된 80대 20 법칙의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바로 발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버터 발음 나는 그런 영어를 구사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자, 우리가 발음에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현상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반기문 유엔 총장의 수락연설을 듣고 사실 발음을 지적한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은요, 이 명연설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양 있는 연설이었다. 따박따박 얘기하니까 충분히 누구나 영어가 좀 부족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는데요. EBS에서 그런 실험도 하죠. 이 얼굴을 가린 다음에 다른 분을 보여주고 이 연설, 이분인 영어가 어떤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저분보단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발음에 좀 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그 영어권에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발음에 신경을 쓸까요? 왜 발음이 유창하지 않으면 버터 발음, 그런 영국식, 미국식이 아니면 영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들리는 우리 그 발음, 그 청각적인 거에 평가를 쉽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저자의 그 강연을 듣고도 그 내용을 잘 따라잡지 못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PPT도 안 만들어 왔어? 라는 그런 평가를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내용이나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내용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쉽게 우리의 오감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을 첫 번째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원어민들은요,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발음보다는 그 내용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메시지가 멋지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도 그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80대 20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영어권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80%나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물론 나의 파트너사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계속 미국인과 인터랙션을 하겠죠. 하지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분야, 제가 여러 분야를 접해본 결과 제가 원어민을 만날 확률은 거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비영어권 사람들의 영어를 제가 알아들어야 하는 케이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비영어권 사람들의 영어는 어떤가? 그 나라 말의 악센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액센트를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의 영어를 들어본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인만의 그 악센트가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 있죠. R이나 L, 그리고 뭐 F, P 이런 거 구분 잘 못한다. 이런 것들. 그들은 이거 구분 못하지만, 구분 안 하지만 이게 이 발음이고 이 발음이고 알아들어야 돼. 아마도 이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콩글리시, 뭐 싱가포르는 싱글리시, 인도는 힝글리시, 뭐 힌두어를 따라해서 이렇게 하는 말처럼 그 나라만의 악센트가 존재합니다. 아마도 우리 그 통역사들 사이에서도 막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어 중에 하나가 인도인의 발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 발음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 그 분들의 영어 악센트는 힌두어 발음과 아마 유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컨퍼런스 콜이었어요. 화상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하는 회의였는데요. 마치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참여한 것 같은 느낌으로 명확하지 않은 발음을, 그것도 전화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코퍼레이트라고 했는데요. 네, 구리의 비율,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리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코퍼 웨이트, 구리의 무게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해가지고 그분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 코퍼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냐? 코퍼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코퍼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을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다 똑같은 발음으로 들렸습니다. 똑같이 웨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킬로그램이냐 퍼센티지냐 이렇게 물어서 결국에는 이게 레이트인 거를 명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발음을 제가 구분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뭐 화상회의라면 저희가 좀 타이핑을 해서 채팅방에 남겨주세요도 되고, 아니면 이 대면이면 적어달라고 해도 되는데, 이 전화 통역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 상에서 그분의 발음을 오롯이 알아들어야 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킬로그램, 퍼센티지 이런 식으로밖에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이 두 가지의 발음을 구분을 못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도의 영어를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다, 그들의 악센트가 너무 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인도의 영어는 많은 국가에서 잘 알아주는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취업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콜센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출장을 가기 위해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뭐 이렇게 검색해서 저가 항공으로 이렇게 했는데 스웨덴 업체였어요. 근데 제가 취소를 해야 돼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인도분이 받았습니다. 네. 콜센터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는 바로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글로벌 기업의 많은 콜센터는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원어민들은 그들의 발음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잘 알아듣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이런 회의석상에서요, 그분의 발음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그분의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사실 나만 못 알아듣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나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발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의 영어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게 안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다민족이 살고 이민 온 사람들의 발음을 접한 사실 원어민들은 다양한 악센트의 영어 발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그 영어 원어민이 다시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어 발음에 오픈마인드로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발음은 바로 내가 알아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거지, 그 사람이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0대 20, 비영어권의 영어 발음을 알아들어야 하는 게 80%에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오늘 발음에 대한 이야기, 비영어권과 영어권 사람들의 비율, 비즈니스상에서 만날 비율을 오늘 80대 2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